사람마다 각자가 갖고 있는 헤어스타일, 패션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말하는 스타일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말하는 스타일이 아주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사교적이면 사실 좋은데 어떤 분들은 좀 자신감이 없고 움츠러들고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이제 교정해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. 얼마 전에 한 28살 먹은 아주 예쁜 여자아이였어요. 근데 엄마가 같이 이제 그 아이를 같이 데리고 온 거죠. 근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좀 뭔가 혀도 좀 짧고 뭔가 좀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조금 이 친구는 부족한 친구인가 라는 이제 생각도 들었고, 근데 어머니께서 너무 이렇게 좀 교정을 했으면 좋겠다. 사회생활 할 수 있게끔.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제가 맡아서 이제 수업을 했죠. 근데 첫 번째 시간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제가 그 친구한테 느낀 게 큰 오해였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. 그 친구는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는 아주 정말 똘똘한 친구였는데 입을 열고 말을 하면 뭔가 이렇게 부족한 듯한 느낌을 줬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안에 갖고 있는 아주 스마트한 면, 그리고 굉장히 사람을 배려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꺼내서 정말 호감 가는 그런 스피치 스타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죠.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데 저희 스피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시간에 진단을 해요. 그래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말하는 스타일을 갖게 된 원인을 과거에 이렇게 물어봅니다.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조금 친구들 사이에서 좀 왕따를 당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됐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좀 자신감 있게 말을 못하고 나는 부족해라는 어떤 자존감을 이렇게 내리게 만든 그 이유였던 거죠. 그리고 정말 너무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좀 가슴이 아팠던 게 이 친구는 매번 수업을 하러 올 때 저한테 맛있는 걸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이렇게 나한테 맛있는 걸 줘? 이렇게 했더니 그래야 선생님하고 사이가 좋아질 것 같대요. 그러니까 이 친구는 친구들한테 항상 상납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저한테도 뭔가를 줘야 더 친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. 그래서 안 되겠다. 이 아이의 자존감을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.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일단은 혀가 짧은 거에 대한 목소리 교정, 그리고 너는 그 자체로 특별하고 넌 너무 아름답고 넌 정말 특별하고 이런 가치가 있다라는 자존감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그런 얘기도 해줬어요.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상처는 잊혀지진 않거든요. 근데 정리를 해주면 마치 옷이 막 섞여 있는 거 보기 싫은데 옷을 싹 이렇게 정리하면 봐도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 예전에 그 친구들한테 느꼈던 상처들을 한번 정리해주는 작업들을 했어요. 그래서 그때 친구들에게 그 왕따를 당했을 때 너의 마음이 어땠니? 물어보니까 되게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근데 서운했대요. 그래서 뭐가 서운해? 그랬더니 오히려 그 왕따를 시킨 친구보다 그래도 자기가 좀 의지했던 자기랑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마저 자기를 돌아섰대요. 자기한테. 그래서 그 친구한테 느꼈던 서운함이 너무 크다고. 그래서 야, 그러면 그 친구도 없었으면 넌 되게 외롭고 고독했겠다. 쓸쓸했겠다.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, 했더니 되게 외로웠대요. 예, 외롭겠다. 예,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얘기해주고 근데 그 친구들은 너한테 그랬다라는 걸 기억이나 할까? 아마 그 친구들은 기억도 못하겠지? 가해자가 기억 못하는 것들을 왜 우리만 갖고 있어야 될까? 우리도 그것을 좀 그 기억에 대해서 내려놔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니?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. 근데 그때 그 순간을 떠올려서 감정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때의 그 장면을 직시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담대해질 수 있거든요. 그 이제 그 친구랑 스피치에 대한 훈련도 하고 이제 했더니 그 친구가 정말 좋아졌고요. 근데 그 친구랑 그 친구가 조금 풀어야 할 관계가 있었어요. 엄마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따로 이렇게 해서 불러서 같이 얘기도 하고 밥 먹으면서 이제 따님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드렸고, 그래서 엄마와 따님의 관계가 좋아졌어요.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당당히 면접에 합격을 했습니다.
정말 너무 보람되는 과정이고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지금 봤을 때, 이해 안 되고 왜 저렇게 말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면,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전에 과거에서 받은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이야기하고, 그래서 그 사람을 현재로 데리고 오면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기술들이 이렇게 싹싹싹 먹히면서 활용이 되면서 훨씬 더 많은 변화를 이끌 수 있더라고요. 여러분은 과연 어떤 스피치 스타일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.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피치 스타일 안에 과거에 어떤 면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